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1회차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30도씨 일기압일 때, 자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30도씨 일기압일 때 다음 위험물의 증기 밀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밀도라는 거는 옆에 있는 단위를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준 값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질량이랑 부피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문제에서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정할 겁니다. 바로 1몰의 양의 질량과 부피로 기준을 정할 겁니다. 자, 그럼 1몰의 부피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겠고요. 1몰의 질량은 분자량과 같습니다. 자, 먼저 톨루엔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톨루엔. 이렇게 이름만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분자식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이제 실기에 와서는 분자식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톨루엔은 C6H5CH3가 됩니다. 벤젠이 뭐예요? 벤젠이 C6H6죠. C6H6에서 H 하나를 똑 뗍니다. H 하나를 빼주고 대신에 메틸기 CH3를 넣어준 것, 이것이 바로 톨루엔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톨루엔의 분자식을 적었습니다. 이 분자식을 통해 분자량을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C와 H밖에 없어요. C 몇 개 있나요? C 7개 있고요. H 8개 있습니다. 자, 그럼 분자량 계산해 볼게요. 분자량 C가 7개 있어요. C의 원자량은 12입니다. 탄소는 12예요. 자, 각각의 원자량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고 이 탄소가 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수소는 8개가 있네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고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92가 나와요. 그러면 톨루엔의 분자량은 92다라는 것을 계산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 질량 계산했으니까 부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이상기체 상대방 정식 PV는 nRT를 통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n의 값은 얼마입니까? 1몰이에요. n은 몰수입니다. 1몰으로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n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 뭐다? V, 부피입니다. V는 RT 나누기 P,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은 0.082입니다. 이 값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기체상수 R은 0.082. 그리고 T는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문제에서 30도씨라고 알려줬죠? 도씨는 섭씨온도입니다. 섭씨온도를 절대온도로 바꿔주기 위해서 30도씨에다가 273을 꼭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나누기 압력은 1기압이라고 알려줬네요. 1기압 1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은 부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값을 계산기에 두들겨 주시면은 그리고 이 값을 계산기에 두들겨 주시고 아까 계산했던 이 분자량을 이 부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92 나누기 부피가 되어서 3.7이라는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톨루엔의 증기 밀도는 3.7이 되겠고요. 계산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부피 분의 질량을 계산해 준다. 자, 톨루엔 계산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에틸 알코올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에틸 알코올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피분의 질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에틸 알코올의 분자식 적어보겠습니다. 에틸 알코올이잖아요. 에틸, 당연히 에틸기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에틸기는 C2H5입니다. C2H5에 알코올이니까 수산기가 붙어 있어야죠. OH, 기본적인 수산기 1개 붙어 있는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자, 에틸 알코올에는 C가 2개, H가 6개, O가 1개 있습니다. 분자량 계산해 볼게요. C가 2개니까 12 곱하기 2가 되겠고요. H가 6개니까 1 곱하기 6. 마지막으로 산소의 원자량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에틸 알코올의 분자량은 46이 나옵니다. 잠깐 컨닝했어요. 자, 요거 계산해 주면은 4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량 계산했고요. 분자량이 질량입니다. 1몰의 질량. 부피 계산해 줄게요. PV는 nRT에서 마찬가지로 V는 nRT 나누기 P를 해주시면은 n의 값 현재 1몰입니다. 1몰으로 그냥 우리가 정한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을 넣는 게 계산하기 제일 쉬우니까 1을 넣어주고요. 아래 값은 0.08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아까랑 똑같아요. 주어진 조건 T는 30 플러스 273 해서 켈빈으로 단위를 맞추어 주고요. P는 바로 1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부피가 되고요. 부피를 바로 아까 계산했던 이 46 분자량을 부피로 나누어 주시면은 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기로 계산을 해 주시면은 1.85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번에 답은 1.85가 되겠네요. 이렇게 답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무서운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자체 소방대 설치에 관한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지금 보시면은 사업소의 구분에 따라서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 그리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 이것들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다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렇게 네 번째 행까지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행은 5개 탱크 저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부분 살펴볼게요. 3,000배 이상, 12만 배 이상, 24만 배 이상, 48만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날 때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는요. 1, 2, 3, 4 그냥 순서대로 늘어납니다. 순서대로 기억하기 쉬워요. 1, 2, 3, 4고요. 그리고 자체 소방대원의 수도 기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당 5명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대에다가 5 곱하면은 5명이죠. 두 대에다가 5 곱하면은 10명이 되고요. 세 대에다가 5 곱해주면은 바로 15명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4대에다가 5를 곱해주면은 20명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5개 탱크 저장소만 남았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별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동차 대수는 2대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사람 수 계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 수는 똑같이 5명을 곱해줘서 2대 곱하기 5명 하면은 10명. 10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 채우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비어있을지 몰라요. 3,000배가 비어있을 수도 있고요. 12만 배, 24만 배, 48만 배가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는 완벽하게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알코올류의 산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물음에 대한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1번 메탄올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탄올, 에탄올 이런 알코올들이 산화될 때는요. 이 과정을 다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메탄올이 산화되면요. 메탄올이 산화되면은 포름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고요. 자, 메탄올과 에탄올을 항상 구분을 하셔야 되죠. 메탄올과 에탄올을 구분해서 에탄올이 산화되면은요,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 메탄올이 산화되면 포름알데하이드, 에탄올이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자, 여기에서 이 메탄올은 더 인체에 유독하죠. 에탄올은 술의 원료로 쓰기도 하지만 메탄올은 먹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포름알데하이드가 더 이름이
위험해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포름 들어가는 것이 바로 메탄올으로부터 나오고, 아세트 들어가는 것 앞에 이응으로 시작하죠. 이응으로 시작하는 것이 에탄올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포름알데하이드가 한 번 더 산화되어서 포름산이 됩니다. 이 포름산은 개미산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꼭 단계를 거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포름알데하이드는 위험물은 아닙니다. 위험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1번 메탄올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만약에 이름을 써라, 명칭을 써라 했으면 포름알데하이드라고 써주시고요. 화학식을 써라 라고 했으니까 화학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포름알데하이드의 화학식은 HCHO가 되겠습니다. HCHO라고 써주시면 되고, 1번에서 생성되는 물질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가복실기.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산화됐습니다. 개미산이 되었어요. 개미산은 HCOOH가 되겠습니다. 자, 가복실기가 뒤에 붙어있는 개미산이 되겠네요. 자, 3번 2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자, 개미산은 바로 제4류 위험물의 제4석유류가 되겠습니다. 제4석유류 지정수량은 2000리터입니다. 다음 4번 에탄올이 산화되어 생성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4류 위험물이고 특수이나물에 해당이 됩니다. 특수이나물 2항 뒤에 아세트알데하이드였습니다. 2항 뒤에 아세트알데하이드 특수이나물까지 기억해 주세요. 5번에서 4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분명을 쓰시오. 여기에다가 특수이나물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포름알데하이드와 포름산의 화학식을 못 쓰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화학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기억을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부분은 지금 공부하면서 관연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익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포름알데하이드는 HCHO고요. 포름산은 HCOH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 화학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각각의 할론 번호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할론 소화약제, 할로젠 화합물 소화약제 나왔을 때는 일단 CFClBr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이거 순서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CF 광고 찍는 CL의 브라더, CL 남동생 이렇게 기억해 줍니다. CF 찍는 CL의 남동생 해서 CFClBr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엇만 해주면 된다? 아, 여기 1301이라는 숫자를 밑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1301 붙여주면은 무엇이 나오죠? CF3Br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가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원소의 개수가 모자랄 때입니다. C는 기본적으로 팔이 4개가 있어요. C탄소는 팔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끝마다 또 다른 원소가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은 F가 3개, 그리고 Br이 하나 붙어 있죠. 이것이 지금 1번에서 말한 1301이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F가 하나 부족합니다. F가 하나 부족하면은 여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H로 채워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채워 넣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H까지 붙여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문제는 개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게 주어졌어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답이 되겠고요. 다음 2번 문제는 뭐예요? 1, 2, 1, 1이네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 2, 1, 1이니까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C, F2, 다음 C, L, B, R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는 크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2402 넣어보겠습니다. 자, 2402 살짝 지워볼까요? (2, 4, 0, 2를 넣어주면은 C2, F, 4, B, R, 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C가 2개입니다. 탄소가 2개예요. 자, 그럼 탄소가 2개 있을 때는 이 탄소끼리 이미 하나의 팔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남는 팔이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런데 탄소가 2개예요. 그럼 총 6개인 겁니다. 6개. 자, 지금 6자리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F와 BR로 나머지 6자리를 채워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C가 1개일 때는 3개의 팔을 채워줘야 하고요. C가 2개일 때는 6개의 팔을 채워줘야 됩니다. 지금 F가 4개고요. BR이 2개예요. 4랑 2를 더하면은 6이 나오죠? 6개의 자리를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소는 필요가 없겠네요. C2H4 Br2 이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판매 취급소의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판매 취급소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 수량의 40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40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면적을 쓰시오. 면적은 6m 이상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15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6 이상 15 이하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법령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숫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에 나오는 숫자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간연도에 나오는 것들 문제 체크하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몇 미터라고 주어진 경우에는 0.1이라는 숫자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단위를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은데, 지금 2번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면적을 쓰시오. 여기에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6 이상 15 이하라고 적으면 이게 센티미터인지 제곱미터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를 주지 않았으면 단위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단위를 줬다 그러면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됩니다. 숫자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원형 위험물 저장 탱크의 내용적은 몇인가? 자, 필기 시간에 내용적 또는 용량 계산하라는 문제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는 계산 문제로서 이거 너무 시간 걸리니까 패스할래 하셔도 되지만 실기에 와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실기에서는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적을 물어봤으니까 공간 용적은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용적 계산하는 공식 적어주겠습니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은 뭐예요? 이 원의 면적입니다. 단면적이 되겠네요. 원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L 플러스 L1 플러스 L2 나누기 3. 자, 여기에서 L이라는 것은 이 직선 부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L이 되겠고요. 이 양끝 둥근 부분의 길이가 L1과 L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면적을 이 부분에 이 용적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3분의 1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파이 곱하기 R의 값이 1입니다. 1의 제곱. 그리고 여기에다가 L은 3 플러스 L1은 0.45고요. L2도 0.45입니다. 나누기 3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찮으시면 파이 그냥 3.14로 넣어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은 10.37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황 2kg이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의 부피는 약 몇인가 하고 물어봤으면
붙었습니다. 자, 산소가 아니고 공기입니다. 공기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황의 분자량 32라고 알려줬네요. 하지만 황의 분자량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산소가 16이죠. 산소의 2배, 산소의 2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 산소는 21%다. 이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자, 그러면 황에 연소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 부피니까 황의 연소 반응식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황은 산소와 만나서 연소한다라는 거는 O2, 산소와 반응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산소와 만나서 SO2, 이산화 황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황과 산소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죠? 1대 1으로 반응합니다. 산소 1몰에 황 1몰이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황 2kg이 있다라는 거는 황이 몇 몰 있다는 건지 계산해 봅시다. 자, 황이 2kg 있다. 이 말은 2000g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황의 분자량 32로 나누어 주면은 몰수가 나옵니다. 계산해 주면은 62.5가 나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 제가 2kg을 그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g으로 바꾸어 줬죠. g으로 대입을 했을 때 단위가 몰이 나옵니다. 킬로그램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단위가 킬로몰이 나와요. 이거 구분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g으로 대입하셔야 몰이 나옵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킬로그램 그대로 대입해서 킬로몰으로 계산하는 게 편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괜히 헷갈리신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g으로 적으시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g으로 바꿔야 몰의 단위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황의 몰수 계산했습니다. 황은 62.5몰 필요하고요. 존재할 때 이때 필요한 산소의 양도 마찬가지로 62.5몰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양이 62.5몰 필요하면은 공기는 몇 몰 필요할까요? 공기 중 산소가 21%다 라고 했다. 그럼 지금 산소가 이만큼 필요하니까 공기는 이 값을 0.21로 나누어 줘야 하는 거죠. 나누어 주면은 전체 공기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주시면은 297.62몰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표준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표준 상태라고 하면은 이 몰수가 297.62몰이 있을 때 곱하기 22.4만 해주시면 됩니다. 22.4를 해주시면은 6666.67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문제에서 단위를 리터로 물어봤습니다. 자, 아까 킬로그램을 g으로 바꿔서 계산해줬죠. g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몰이 나오고요. 이 몰을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단위가 리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램, 몰, 리터가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단위 변환이 약하신 분들은 무조건 그냥 이 단위를 맞춰서 계산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계산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알루미늄을 주수소화하면 안 되는 이유를 물과의 반응을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자, 알루미늄은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알루미늄은 제2류 위험물의 금속 분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금속에는 절대로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됩니다. 금속에다가 물 H2O를 반응시키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금속은요. 산소를 좋아해요. 산을 좋아합니다. 얘는 산화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물 H2O가 닿게 되면은 O가 금속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금속이 산화되는 거예요. 자, 산소가 금속에 달라붙어요. 그럼 뭐가 남죠? H2가 남습니다. H2가 남아서 바로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수소 기체는 뭡니까? 가연성 기체, 가연성 가스 폭발합니다. 수소는 폭발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수소화하면 안 된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금속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 가연성 기체인 수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철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철은 뭐죠? 철은 Fe입니다. 묽은 염산, 염산은 HCl이 되겠습니다. 자, 철과 염산이 만나면 FeCl2가 발생하고요. 여기에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 금속들은 산화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산화라는 것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산화라는 개념 속에는 이 산소뿐만이 아닙니다. 이 원소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녀석들, 그러니까 산소 쪽 그쪽에 있는 애들은 모두 산화를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원소들입니다. 자, 그 중에 이 Cl, 염소도 포함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 산소처럼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Cl이 산소 같은 역할을 해서 Fe, 철에 달라붙습니다. 철에 달라붙으면 또 뭐가 남아요? H가 남죠. 그래서 수소 기체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개수가 안 맞아요. 개수. Fe, 철은 Cl과 2개와 반응을 해야 개수가 맞고요. 자, 그럼 여기 앞에 2가 붙어야 전체적으로 H, 수소의 개수도 맞고 Cl의 개수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을 적어줄 때는 일단 원소들을 적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이 숫자까지 한 번에 암기하기는 힘듭니다. 자, 이렇게 반응식 써줬고요. 다음으로 생성되는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체는 수소입니다. 수소 기체, 수소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안에 물질을 보고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차강성답게 방수성답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차강성이랑 방수성을 구분해 줄 때는 일단 차강성 말고 방수성 먼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방수성은 3개밖에 안 됩니다. 방수성이라는 말 뜻부터가 물을 막아준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물기가 닿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 바로 방수성 덮개를 써야 하는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자, 물기가 닿으면 안 된다 라는 거는 주수 소화해서는 안 되는 물질들이 되겠죠. 주수 소화하면 안 됐던 물질들 제1류 위험물 중에서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있었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과산화라고 적혀 있죠. 산소가 과하니까 물이 닿으면은 뭐가 된다?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다음 제2류 위험물 중에서 금속, 철마, 금속, 철마 앞에서 했습니다. 물이 닿으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산소 기체는 조연성 기체고요. 수소 기체는 가연성 기체입니다. 이 둘이 발생하면 화재의 위험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도 물기가 닿으면 안 되고 제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물질, 이 말에서부터 금지한다. 물이 닿는 것을 금지하는 금수성 물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3가지가 방수성 덮개를 써야 하는 물질들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차강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이 뭐다? 자, 여기 잘 보면은 제2류 위험물이 없습니다. 제2류 위험물이 없고요.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차강성의 제1류, 3류, 4류, 5류, 6류는 있지만 제2류는 제외가 된다. 그리고 제4류 위험물 중에서는 특수 인화물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거 주의하면서 문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리는 3류 위험물이죠. 3류 위험물이지만 금수성 물질이 아닙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방수성이 아닌 차강성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황하이는 제2류 위험물 중에서 황건적, 거기에 나오는 부분이죠. 황건적이 금속철마 타고 왔다. 금속철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2류 위험물은 뭐라고 했어요? 차강성에 제외를 할 거다. 그러면은 얘는 답에 쓰시면 안 됩니다. 항아이는 쓰면 안 돼요. 다음으로 다이에틸에터
특수이나물입니다. 특수이나물 제4류 위험물이죠. 특수이나물은 바로 차강성 덕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그네슘입니다. 금속, 철마죠. 금속, 철마,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방수성 덕해가 되겠고요. 질산암모늄, 아연가무 부진류 할 때 브아질이죠. 브아질, 거기에서 제1류 위험물, 차강성 덕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산은 제6류 위험물입니다. 6류는 그냥 다 차강성이었고요. 다음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산소가 발생하니까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바로 방수성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제4류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였습니다. 얘는 특수이나물이 아니죠. 자, 휘발유를 벤에 넣었더니 냄새가 매캐해가지고 토할 것 같아 할 때 그 휘발유입니다. 자, 4류 위험물이지만 특수이나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도 답에 적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강성이랑 방수성 구분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연성 기체의 명칭을 쓰시오. 단,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없음이라고 쓰시오. 자, 물과 반응했을 때입니다. 자, 물과 반응했을 때 트라이 에틸알루미늄은 에테인이 발생합니다. 에틸은 에테인, 메틸이면 메테인이겠죠. 에틸알루미늄이니까 에테인이 발생하고요. 인하알루미늄, 인입니다. P가 들어가는 거 뭐가 있죠? 포스핀입니다. 인하알루미늄은 포스핀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자, 나머지 세 가지는 물과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제3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쓰시오. 자, 3류 위험물 지정수량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 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원래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죠? 알칼리나, 황린으로 기억하면 좋다. 자, 그러면은 알칼리나가 되겠네요. 자, 알칼리나, 황린에서 알칼리나는 10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황린이는 20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여기 알칼리나는 10, 알칼리나, 그리고 알칼 해서 나트륨과 칼륨은 10입니다. 다음 황린은 뭐라고 했어요? 황린은 20대. 그 다음 알킬리튬도 알칼리나죠. 10입니다. 마지막 칼슘의 탄화물, 이거는 지금 칼슘의 탄화물밖에 안 적혀 있지만 원래 뭐였어요? 금수인탄. 금수인탄은 300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슘 탄화물은 3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인화성 액체를 화학식으로 적으시오. 1번 제2석유류 수용성으로 16도씨에서 결빙하며 신맛이 나는 분자량 60인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2석유류고요. 수용성이라고 했습니다. 제2석유류 수용성인데 16도씨에서 결빙하며 사실 이런 거는 알기 쉽지가 않아요. 결빙을 몇 도씨에서 하는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일단 패스하고요. 신맛이 난대요. 신맛이 나면은 산이 아닐까 생각을 해주시고요. 분자량 60인 물질이래요. 제2석유류 수용성 산, 바로 아세트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지만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분자량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트산의 화학식 적어줄게요. CH3COOH입니다. CH3에 쿠 이렇게 묻혀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C가 2개죠. 12가 2개. 그리고 H가 4개. 1자리가 4개. 그리고 O가 2개 있습니다. 16자리가 2개.
자, 계산해 주시면은 24 더하기 4는 28이고요. 28에다가 32를 더해 주시면은 60이 나오겠네요. 아, 분자량 60까지 맞는 거 확인했으니까 CH3COH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조금 어려웠고요.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벤젠의 수소 원자 한 개를 나이트로기로 치환된 물질의 화학식을 쓰래요. 이건 솔직히 이 화합물이 뭔지 몰라도 쓸 수 있습니다. 벤젠은 C6H6죠. 근데 여기에서 H를 하나 뺐습니다. H, 수소를 하나 빼고요. 그럼 HO가 되겠죠. 자, 여기에 나이트로기로 치환되었다. 나이트로기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C6H5NO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이트로 벤젠이었습니다. 다음 3번, 삼가 알코올이며 지정수량 4000리터로 단맛이 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자, 요거는 조금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기시험에 삼가 알코올 하면은 거의 대부분 글리세린입니다. 4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삼가 알코올 하면은 글리세린이 대부분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줄 때 삼가, 3개죠, 3개. 3개인데 글리세린. 3개니까 글리세린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글리세린, 이 문제에서는 화학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아니고 화학식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화학식 기억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 글리세린은 C3H5입니다. 자, 에틸기 아니고요. 메틸기 아닙니다. C3로 시작합니다. 글리세린. 삼가 알코올이니까 3으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 삼가. 알차 가수 기억나시나요? 자, 알차 가수. 알킬기가 차를 의미하고요. 수산기가 가를 의미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삼가라고 했잖아요. 삼가라는 거는 수산기가 3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뒤에 OH가 수산기입니다. OH가 3개 붙어 있어야 삼가 알코올이겠죠. 글리세린이고요. C3H5 여기에도 3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3이 들어간다. 이 글리세린은 3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1번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의 반응식을 쓰시오. 에틸알코올 반응식 당연히 쓸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에틸알코올입니다. 에틸기 C2H5고요. 여기에 알코올 바로 수산기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트륨과 반응식을 쓰래요. 여기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생성이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는 H와 나트륨이 자리를 바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얘네들이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C2H5, O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H와 나트륨이 자리를 바꾼다. 그런데 H는 그냥 H 이렇게 뚝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H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H2 기체의 형태로 생성이 돼요. 그럼 H가 2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개수를 맞춰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전체적으로 다 2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H2만 빼고 다 2를 붙여주면 개수가 맞아지죠. 더 반응식은 이렇게 쓰면 되고요. H랑 나트륨 자리 바꾼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1기압 25도씨에서 에틸알코올 46g과 나트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 부피. 자, 1기압 25도씨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이 반응한대요. 우리 반응식은 이미 썼습니다.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바로 에틸알코올과 나트륨은 1대 1로 기체의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H2와의 관계를 알아야겠네요. 에틸알코올이 2몰 있을 때 수소는 1몰 생성됩니다. 맞나요? 에틸알코올이 2몰 있을 때 수소는 1몰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바로 수소 부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체의 부피라는 거는 뭐다? 수소의 부피다.
자, 그럼 2대1로 생성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에틸알코올 46g이래요. 에틸알코올이 몇 몰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에틸알코올 C2H5OH네요. 분자량은 C가 2개, C의 원자량 12, 이게 2개 있고요. H의 원자량 1이고요. 6개 있습니다. O는 16이고 1개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46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량이 46인데 에틸알코올 46g 있대요. 그럼 1몰 있는 거네요. 에틸알코올이 1몰 있습니다. 그럼 2대1로 반응하니까 에틸알코올이 1몰 있으면 수소 기체는 0.5몰 생성되겠구나. 수소 기체는 0.5몰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0.5몰이 부피가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PV는 nRT. 여기에서 바로 V 빼고 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V는 nRT 나누기 P가 되겠네요. 몰수는 0.5고요. R은 0.082입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는 25도씨에다가 273을 더해준다. 나누기 P, 압력은 1기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은 12.22L가 나오겠습니다. 자, 문제가 조금 복잡했죠? 하지만 우리 실기에 와서는 이렇게 부피 계산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기하고 넘어가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합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 부피 계산하는 문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꼭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반응식의 빈칸에 대하여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K2O2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K2O2 뭐예요? 과산화칼륨입니다. 과산화칼륨, 산소가 과하게 붙어있는 칼륨이네요. 자, 원소 줄기율표 생각해 봅시다. 수헬립의 붕탄질산, 불내나마, 알교, 인항영화, 칼륨, 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칼륨, 칼슘이니까 칼륨은 팔이 1개예요. 칼륨은 팔이 1개인데 이 산소는 팔이 2개죠. 그러면은 지금 얘는 팔이 하나고 산소는 팔이 2개인데 칼륨 2개에 산소 하나가 붙어야 맞죠? 그런데 2대2로 붙었습니다. 그럼 산소가 과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산화칼륨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가 과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산소가 안 과한 상태는 뭐다? K2O가 되겠습니다. 이 K2O가 되면은 당연히 남는 거는 산소가 남겠죠. 산소가 남고요. 이 산소가 그냥 O 하나만 똑 떨어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산소는 산소 기체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개수 맞는지 볼까요? 우변에 O가 총 4개. 좌변에 O가 4개, 개수 맞네요. O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나머지 3개의 식을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는 그냥 개수 맞추기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K2가 나왔는데 여기 우변에 보면은 K밖에 없죠? 그런데 앞에 개수를 보면은 K가 총 4개고요. 우변에도 K가 총 4개입니다. K 개수는 문제가 없겠네요. 다음 H 보겠습니다. H 총 4개, H 총 4개입니다. 그럼 산소밖에 안 남습니다. 산소는 좌변에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2개가 있어서 더해주면 총 6개입니다. 총 6개. 그런데 우변에 보면 4개밖에 없죠. 그럼 2개가 남아 있어야 되겠네요. O2가 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K2O2에서 지금 보면은 K가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K 총 2개인데 우변에도 2개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C의 개수 볼게요. C가 좌변에 총 4개 있습니다. 4개. 그리고 우변에 하나, 둘, 그리고 2 있으니까 총 4개 있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H가 좌변에 총
8개 있습니다. 3개 더하기 1개, 4개에다가 앞에 2 있으니까 8개. 근데 우변에 h가 3개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6개밖에 없네요. 그럼 h 2개가 남습니다. h2. 다음으로 O의 개수를 세어보겠습니다. O가 2개, 그리고 O가 2개 해서 4개 더하기 2개 해주시면 총 6개가 있네요. 그런데 우변에는 O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개가 또 남습니다. H2O2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빈칸 채워넣는 문제 풀어보았고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류위험물을 저장하고 있는 옥내 저장소에 대해서 보기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옳게 고치시오. 자, 이 보기 중에서는 2번만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1번,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자, 제6류위험물은요, 안전거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2번, 저장 창고의 바닥 면적은 2000m가 아니라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됩니다. 1000제곱미터. 나머지도 다 맞아요. 지붕은 내화 구조로 할 수 있고요. 다음 지정 수량 10배 이상은 피레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제6류위험물은 피레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제가 법령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여기에 이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저장 창고에는 피레침을 설치해야 한다. 10배 이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면은 저장 창고에 피레침을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제6류위험물은 제외. 6류위험물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문제 같은 지문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6류위험물은요, 지정 수량에 관련 없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만나면은 처음 본 문제에서 이런 문제의 답을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간현도 문제풀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문제 만났을 때 여기 해설 한번 봐주시고 여기에서 여기 지정수량 10배 이상은 피레침을 설치해야 하지만 제6류위험물은 제외된다.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또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지정 수량 10배 이상의 저장 창고에 제5류위험물을 저장하면 피레침을 설치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번에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변형이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제4류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서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자, 이 문제에는 별표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는 너무 많이 나와서. 그리고 변할 것도 없습니다. 숫자에다가 무조건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제3석유류밖에 안 나와 있지만 나머지 제2석유류, 제4석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4류 위험물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영하 몇 도, 그리고 1기압 이런 식으로 숫자에는 다 빈칸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4류 위험물은 제4류는 모두 암기합시다. 모두 암기. 자, 다른 거는 제가 모두 암기하라고는 안 합니다. 모두 암기하는 게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4류 위험물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 못했는데 4류 위험물 이거 정의 시험 현장에서 보면은 눈물 나옵니다. 자, 먼저 특수인화물부터 보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은 일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하점이 섭씨 영하입니다. 영하예요. 영하 20도 이하이고 만약에 그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 영하도 같이 빼서 괄호가 뚫어져 있다.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하입니다. 20도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하고요. 다음 제1석유류라함은 일기압에서 인하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제3석유류라함은 중유, 크레오소트 그 밖에 인하점이 섭씨 70도 이상 그리고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 % 이하인 것은 제외합니다. 자, 몇 도 온도뿐만이 아니라 중량 % 앞에도 가로가 뚫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들어가는 곳은 다 가로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18번 다음 보기의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관리법령상의 위험 등급 별로 구분하여 쓰시오 라고 했네요. 자, 각각의 위험물들의 위험 등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아닐린 보겠습니다. 아닐린 어디에서 나왔죠? 제4류 위험물입니다. 제4류 위험물에서 클레오파트라 나왔을 때 클레오파트라 언제 사람이니? 아니 중국 사람이니? 아니 거기서 나왔었죠. 바로 3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산염류 나왔습니다. 질 들어가는 거 바로 1류 위험물, 제1류 위험물에서 아염가무 까지 1등급이고요. 부질료, 그 다음 나오는 부아질은 2등급이 되겠습니다. 부아질에 해당되는 2등급. 다음 유기가산화물, 질산 에스터류 두 개 묶어서 봐야죠. 질유 해서 제5류 위험물의 1등급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드라진 유도체입니다. 하이드라진 유도체는 똑같이 제5류 위험물이지만 진류 다음에 오는 2등급이었죠. 다음으로 클로로벤젠입니다. 이 클로로벤젠은 어디에 나왔었죠? 등경스크클 제4류 위험물 중에서 위험 등급 3등급이었습니다. 다음 다이크로뮴산 염류 다 어디였죠? 과다 업무 과다에서 나왔습니다. 아연가무 1등급, 부질료, 부아질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과다, 업무 과다 3등급입니다. 다음 아염소산 염류 바로 방금 전에 했던 아연가무 맨 첫 번째에 나오죠. 아연가무 1등급입니다. 다음으로 가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죠. 6류 위험물은 무조건 위험 등급 1등급이다.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이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위험물 취급 자격자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일단 모든 위험물은 우리 위험물 자격증 있죠. 위험물 관련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들,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위험물 자격증에서 대표적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위험물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셨다면은 모든 위험물을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번에 들어갈 것은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있죠. 자, 이렇게 직접적인 위험물 자격증이 아닌 간접적인 자격증을 이수한 경우에 그리고 경력자인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 마지막도 소방공무원 경력자도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세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아까 글리세린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나왔네요. 자, 먼저 글리세린, 아까 했던 글리세린의 구조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화학식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글리세린의 화학식은 C3H5 그리고 여기에 수산기가 3개였습니다. 세린이니까 3이 2개나 들어간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이트로가 붙으면은 뭐다? 여기에 있는 이 H가 바로
나이트로기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H가 뭘로 치환됐다? 나이트로기 NO2로 치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화학식은 C3H5O NO2가 3개 있다라고 쓸 수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NO3라고 쓰셔도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ONO2라고 쓰는 거는 구조식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C가 3개 있습니다. 그럼 일단 C 3개끼리 이어줍니다. C 3개끼리 일단 이어주고 H 5개 붙여줍니다. H 5개. 자, 원래는 여기에 OH가 다 붙어 있었어요. OH. 그런데 여기에서 H가 치환이 됐죠? 그러면은 O까지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 이 아래에 나이트로기 NO2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조식을 그려놓고 보니까 O 다음에 NO2를 따로 써준 것은 나이트로기를 표현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가시죠? 자, 구조식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로 시작하는 애들은 질산 에스터류가 되겠습니다. 제5류 이온물의 질산 에스터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고온에서 폭발 분해하여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바로 고온에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의 반응식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로글리센의 화학식은 아까 적어드렸습니다. C3H5인데 이 다음에 OH에서 H가 나이트로기 NO2로 치환이 되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 다 적어봅시다. 이산화탄소 적어줍니다. 다음 수증기 적어줍니다. 수증기는 물이죠. 물, H2O 적어주고요. 다음 질소, 당연히 질소 기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소도 산소 기체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고 개수 맞춰줘야겠죠. 자, 개수 맞추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해봅시다. 일단 N2, 질소가 질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여기에서는 질소가 3개 있습니다. 질소가 3개 있어요. 그런데 우변에선 질소가 2개 있으니까 서로 거꾸로 곱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3을 곱해주고 여기에는 2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에 질소가 총 6개로 맞아요. 지금 일단 답은 보지 마십시다. 답은 보지 말고요. 자, 질소를 고정시켜줬습니다. 질소는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좌변은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게 나머지를 끼워 맞춰주시면 됩니다. 좌변에 수소가 총 몇 개 있어요? 수소가 5개, 2개니까 10개 있죠. 우변에도 수소가 10개 있어야 되는 겁니다. H2니까 10개 있으려면 앞에 5를 붙여주면 되고요. 다음, 탄소의 개수를 맞춰주겠습니다. 좌변에는 탄소가 6개 있습니다. 우변에는 탄소가 지금 1개 있죠. 그럼 이 앞에 6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뭐가 남았죠? 산소가 남았습니다. 산소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좌변에 현재 산소가 총 3개에다가 3개 있으니까 6개, 6개에 2개 곱하면 12개 있습니다. 자, 우변에는 CO2에 6개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개수가 이상하네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에 산소 3개가 3개니까 3 곱하기 3은 9였습니다. 3 곱하기 3은 9고요. 9에다가 2 곱해줬으니까 2, 9, 1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에 산소가 18개 있었고요. 우변에 여기 6, 2, 12, CO2에는 산소가 12개 있습니다. 다음 H2O에는 산소가 5개가 있네요. 자, 그럼 10이랑 5를 더해주면은 우변에 산소가 17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산소 1개가 모자라죠? 1개가 모자라니까 O2, 요거는 1개만 있으면 되는데 O2가 있습니다. 그럼 2 때문에 거슬리니까 2분의 1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2분의 1을 붙여주면 전체적인 산소의 몰수는 1개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전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반응식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알려줬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산소가 발생한다
라고 알려줬으니까 방금처럼 일단 다 적은 다음에 개수를 하나하나 맞춰주는 식으로 이 반응식을 찾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머리 아프니까 이거 암기할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시험 현장에서는 처음 보는 반응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숫자를 끼워 맞추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2분의 1이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주시면 돼요. 2를 곱해서 정수를 맞춰주시면은 바로 이 답에 나와 있는 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자, 20번 문제 마지막 문제였고요. 이번 시간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